하늘 아래 살기 편안한 곳. 수도권과 남부지방 어디든 갈 수 있는 사통팔달 도로교통의 중심 충남 천안. 고속도로 따라 지나기만 해도 볼 수 있는 시원하고 널따란 호수. 천안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 곳. 여유로운 산책로와 널찍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쉼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데요. (70여 년) 전 농업용 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이 저수지는 이제 수많은 연인들과 주민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공원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만들어 온 시간들. 오르고 또 오르면 가꾸고 가꾸면 그 끝엔 어떤 모습에 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천천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 충남 천안에서 만나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애국충절의 고장 천안. 독립기념관이 있어 그 상징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덜 알려진 독립운동가도 많이 있습니다. 고목에 외가리가 둥지를 틀고 있는 집. 자연과 인간의 공생. 환경적으로도 보존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이 집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 초기 임시정부의 구심으로 큰 역할을 했던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서고 이동영 선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이름, 서고 이동영. 대한민국의 국호를 결정하고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임시헌장을 태동시킨 분인데요. 김구 선생은 일생을 자기만 못한 동지를 도와서 선두에 내세우고 스스로는 남의 부족을 보충하고 고쳐 인도하는 일이 일생의 미덕이었다라고 이동영 선생을 기억합니다. 선생이 태어나고 유소년기를 보낸 곳, 조선 후기 양반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동영 선생의 유년기가 담긴 이곳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여기가 선생님이 나신 네. 생가터를 복원한 건가요? 원래 이제 이 터 있는 자리를 이렇게 좀 그러셨군요. 정리를 하고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데요. 선생님이 이곳에서 태어날
때가 이제 1869년도잖아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자랐는데 여기 가까이 목천 향교가 있고요. 또 목천현 관아는 바로 이제 아까 그 들어오실 때 삼방천 다리를 건너오셨는데요. 예전에는 뭐 이게 징검다리나 뭐 이렇게 나무다리를 임시로 해서 건너가면 바로 목천현 관아가 되는, 지금으로 봤을 때 변두리지만 그 옛날에는 여기가 번화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가장 궁금한 건 선생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요. 어떤 성품이셨고 어떠셨을까요? 그 선생님께서는 워낙 이제 반듯하셨죠. 예, 명문가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자라셨기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또 아버지께서는 경북 의성군수와 영해군수를 하시기 때문에 자주 이제 집을 비우시게 되니까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여러 곳을 이제 보여주시고, 또 가셔서 보면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가 있으면 집에서 왜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이동영 선생님은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자기 의견을 낼 정도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명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려서부터 반듯하고 총명했다는 이동영 선생. 그가 남긴 독립운동사의 흔적을 찾아 생가 앞에 있는 기념관을 찾았는데요. 이동영 선생은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 등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는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시정부 출범 등 통합과 타협이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 서고 이동영 선생이 있었습니다. 선생께서 평소 즐겨 하시던 말씀, 바로 산류 천석입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다. 아무리 적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독립운동의 큰 물결 속에 밝은 등불이 되었던 이동영 선생. 그 시절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큰 어른의 깊은 뜻을 되새겨 봅니다. 지금 이 공간은 누가 봐도 임시정부의 어떤 공간을 재현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의 이곳에서의 주요 활동이 어떤 활동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확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회에서 활동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뜻이 모여집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어. 예,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를 조직해서 독립 활동을 더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또 강복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마련합니다. 강복한 다음에는 정부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임시정부란 이름으로 이제 의정원장에 선출되면서 선생님은 우리나라 이제 국호를 이제 결정하게 됐는데요. 여기 잠깐 한번 임시원장 보시면 1조에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동안 군주제로 왕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나라의 주인은 이제 국민, 백성이 주인인 나라,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부터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고 많은 또 벌기문이나 포구문도 작성하시고 네. 그렇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작. 그 중심에 있었던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 서고 이동영. 이동영 선생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의견도 분열도 많았던 상황을 통합으로 이끈 인물이었는데요. 독립에 대한 노력과 의지, 그리고 희망을 담은 말, 산류 천석. 산에서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듯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끌어간 독립운동. 독립운동사는 물론 우리 의정사에 큰 획을 남긴 이동영 선생의 이야기를 이곳 천안 목천에서 듣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반가운 계절, 천안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정원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 정원으로 가장 먼저 지정된 곳이라는데요. 민간 정원은 법인이나 단체 혹은 개인이 가꾼 정원을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시작됐는데요. 천안의 이 정원은 혼자 힘으로 개인이 가꿔낸 정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정원을 혼자 가꿀 수 있었던 걸까요? 싱그러운 여름을 한껏 담아낸 꽃과 나무들. 정원 곳곳 정성 가득한 풍경에 감탄이 나옵니다. 100m 남짓의 폭포에 바람이 불기라도 하면 흩어지는 물방울이 달궈진 열기를 가라앉힙니다. 뒤로 저렇게 시원한 폭포 소리가 아주 한더위 싹 날려보내주는데요. 네, 제일 궁금한 거 정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개인이 이런 정원을 만드셨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네. 어제 들어오시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네. 개인이 좀 운영하기에는 좀 규모가 좀 큰 면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런 식물 쪽에 관심도 많이 있었고, 저희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가꾸시던 꽃밭,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서도 좀 남아있고, 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일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좀 해보자 해서 제조업 하다가 좀 그걸 많이 정리하고 그런 정원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단순히 좋아서 했다고 하기엔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워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드는데요.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정원은 물론 저희 전국에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정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거를 만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 아끼지 않고 손수 다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힘은 들지만 그래도 저희 정원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오셔서 행복해 하시고 힐링하시고 또 마음의 치료를 하고 가시니까 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가꾼 폭포와 꽃과 나무. 정원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나누고픈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원을 꾸미는 과정에서도 직접 등짐을 지고 흙을 나르면서 환경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탄생한 정원의 물과 나무, 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풍경. 그야말로 자연이 내 안으로 들어와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버려진 산을 산책로로 만들고 사라졌던 실개천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
나무 하나, 물길 하나, 산책로 하나하나마다 정원지기의 땀과 애정이 담겼습니다. 그 덕분에 아름다운 산책로를 걸으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습니다. 키만큼 자란 수국과 풀들, 정원인지 숲속인지 헷갈릴 정도로 깊은 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이야 이렇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었던 기억이 무엇일까요? 뭐 힘들었던 게 한두 가지겠어요. 네. 네. 원래 사실 우리가 이런 정원을 만든다는 거는 어떠한 뭐 이제 본인 사명감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하는 거지만 제일 어려웠다고 하면은 과연 이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어떻게 공사를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네, 공사에 대한 거는 뭐 장비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만들어내기까지의 그런 어려운 점, 그게 마음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힘든 점을 여쭤봤을 때 금전적이거나 노동적이거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어떤 자연을 대하시는 가치관을 들은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참 좋은데, 이렇게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심을 때 어떤 기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이거를 손수 하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만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시행착오도 좀 생겼었고, 이제 배치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정원이라는 건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가서 좀 제가 좀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기준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행착오가 조금은 있었고, 결국은 식물도 서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다. 네, 나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바꿔가고 있어요, 지금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시행착오도 많았다는데요. 식물에 대해 알아야 할 것도 정원을 가꾸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통해 하나하나 배워가고 식물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정원은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온 듯 열대 식물이 가득한 공간, 민간 정원 안에 있는 탐나 식물원입니다. 한겨울에도 최저 온도 5도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계절 내내 따뜻해 충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귤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450년) 수령의 동백나무도 있는데요. 몇 년의 안착 과정을 통한 정성으로 이식해 살던 곳과 다른 이곳에서도 잘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의지와 집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 의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지 않고도 제주도에 온 듯 사계절 내내 야자수를 만나고 제주의 자연을 즐깁니다.
지금 보면 이곳에 온통 열대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언뜻 네. 보면 좀 제주도도 온 느낌인데 네. 이곳이 어떤 공간일까요? 저희 여기 식물원은 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귤나무, 동백나무, 야자수나무 위주로 저희가 식물원이 꾸려져 있고요. 사계절 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식물원에서. 네. 이게 조금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면 중부권에서 자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성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네네. 저희는 바깥에서 다 살 수 없는 나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온실한 식물원에서 크고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왜요? 영하 0도까지 아. 내려가도 전혀 생육에 지장이 없는 식물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식물원도 지으실 만큼 애정이 많으신데 앞으로 또 굉장한 또 다른 어떤 또 꿈도 있으시고 또 정원에 꿈꾸시는 미래가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정원하면 영국, 뭐 또 꽃 하면 네덜란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외국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래도 한겨울에 우리도 여기 화수목 정원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꽃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식물원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계절 내내 꽃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여전히 품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꼭 이뤄내야 됩니다. 네. 사계절 내내 꽃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 꽃을 가꾸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이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자연보다 더 자연스러운 정원. 어찌 보면 누구나 작은 정원을 하나쯤 가꾸고 그 비밀의 정원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요. 바쁘게 살면서도 나만의 정원에서 누군가 편히 쉬어갈 수 있기를. 내가 누군가의 비밀의 정원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렇게 꿈꾸는 마음이 이 정원에 담긴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힐링의 공간.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장소. 자연을 꿈꾸는 사람들의 여유. 바쁜 일상에 쉼표 하나 놓을 수 있는 곳. 바로 이 정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돌 하나, 풀 한 폭이 정성껏 쌓아 올린 정원으로 일상에 지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세금 동요 월림한 독소 시끄러운 세상 즐겨 함께 논일고 정원 숲길 한가로이 홀로 거닌다네.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꼽히는 천안. 게다가 최근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바로 빵의 도시인데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만한 곳, 빵의 성지로 불리는 마을입니다. 마치 유럽의 어느 마을에 온 듯 붉은 지붕이 인상적인데요. 대기업의 제과점이 주름 잡는 시대에 지역의 농산물로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빵집.
빵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빵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빵지술래니 뭐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예, 예. 이것도 언뜻 보면 무슨 리조트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곳은 어떻게 언제 조성이 됐을까요? 저희가 2008년도에 조성이 됐고요. 다른 매장은 다른 데 천안에 있었고요. 네. 이제 조성이 됐는데 여기는 국내 이제 최초로 돌가마를 들어왔다고 해서 돌가마점입니다. 그래서 그 돌가마로 이루어진 마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와. 빵을 어떤 빵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빵을 기점으로 해서 돌가마를 기점으로 한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래서 그런지 주변이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게 아주 예쁘게 아기자기한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빵이 맛있다고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더 즐기다 가세요. 아, 네. 그렇군요. 처음엔 맛있어서, 그 다음엔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찾는다는 곳. 전국 유일 빵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라는 희소성 또한 이곳을 찾는 재미를 더하는데요. 가스오븐 일색인 제과제빵 업계에 장작가마, 대형 화덕을 이용해 되도록 천안의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천안 향토 기업의 길을 가고 있다는데요. 건강한 빵을 위해 화학 첨가물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변치 않는 약속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돌가마가 인상적인 빵집. 장작불로 정성 들여 구운 이 집의 대표 빵이 따끈하게 나옵니다. 그 많은 빵들 보고 네. 이렇게 음료와 빵을 앞에 놓으니까 네. 입이 이렇게 싹 벌어져요. 행복한데요. 지금 이 친구가 네. 그 돌... 예, 돌가마. 아까 저희 돌가마 1호 돌가마, 와. 큰 돌가마에 아. 구운 빵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앞에 놓고 말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한번 게 드셔보세요. 그렇죠? 예. 이건 무조건 뭐 와. 좋다. 괜찮으세요? 네. 요즘 네. 젊은 친구뿐만 아니라 저도 아침에 가끔 이렇게 빵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할 네. 기회를 갖고는 있는데 이렇게 맛있으면 행복한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음식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그게 가장 큰 보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디 가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맛있다고 이렇게 전파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뿌듯하고 그런 게 보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네. 불과 3, 4년 전에 제가 왔을 때보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네. 향후 앞으로 또 꿈이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굉장히 좀 이렇게 넓게 해놨긴 했는데 사실 버거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평수로는 한 8,000평 정도 되는데 와.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즐겁게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또 뭔가 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빵을 맛있게 구워서 네. 조금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마음처럼 맞습니다. 여기에 놀러 온 분들에게 네. 조금 더 녹지, 공간, 네, 꽃, 맞아요. 아하, 빵 외에 아름다운 네. 웃음빵을 또 많이 나눠주려고 애를 쓰네요. 이야. 그게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우리 애기들 막 좋아하면 뭐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너무 즐거워하세요. 좋아하시고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익 구조하고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즐거운 행복한 마음. 케이크와 과자, 음료에 사용하는 꽃과 허브를 직접 재배하는 허브하우스. 식재료 하나하나까지 정성을 들이는 모습에서 빵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아트를 직접 그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 천안의 쌀과 팥, 딸기, 블루베리, 꿀, 쑥을 사용해 지역 농가들과 상생에 힘쓰고 느리게 정직하게 언제나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빵을 만듭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천안 시민과 함께 천안의 빵이 되었습니다. 오르고 또 올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번엔 마정저수지의 경치를 배경 삼아 웅장하게 자리 잡은 책방을 찾아갔는데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책과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카페형 영화 도서관, 희귀 영화 카페, 영화 잡지 서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카페라기보단 잘 정리된 도서관에 온 기분이죠. 희귀 고서와 영화 자료를 한데 모아놓은 곳인데요. 흔히 볼 수 없는 전문 책방이 아닐까 합니다. (3층) 높이의 건물에 영화와 관련된 책과 잡지, 포스터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딱 봐도 왠지 귀한 책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책일까요? 예, 요 문장 저 한번 껍데기를 벗겨볼까요? 네네네. 귀하게 잘 포장을 해놓으셔서. 예, 요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물들을 이렇게 표지에 그려놨잖아요. 네. 이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는 1930년대 후반부터 41년까지 나오던 잡지인데요. 문장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글을 잘 쓰고 글을 깔끔하게 쓰고 했던 작가들이 글을 발표하던 그런 문예지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던 분이 이태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문장 강화라고 하는 문장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 주간을 맡으셨어요. 책을 냈죠. 제가 대표님을 뵈러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 뒤에 포스터도 많고 그와 관계된 분으로 알고 왔는데 지금 설명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어떤 문학적인 컬렉터도 좀 아니실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하게 만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영화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 둘 수집하다 보니까 범위가 점점 넓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의 주간이었던 이태준 선생은 오목녀라고 하는 이제 단편 소설을 쓰셨거든요. 그 오목녀는 나운규라고 하는 영화 감독 아시죠? 네. 아리랑을 만들었던 나운규 감독의 마지막 연출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하시던 분, 영화하는 분, 그리고 미술하는 분이 서로 이렇게 경계가 명확해서 이렇게 교류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어울리면서 생각도 교류하고 이런 식의 그림과 글과 그리고 영화가 어우러지는 이런 책도 내기도 하고요.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영화 전문가이자 고서적 전문가인 한상원 대표. 오래된 책.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거겠죠. 잊혀질 뻔했던 우리의 책과 영화들을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한상원 대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고서 중에 하나. 1948년 평양 양서각에서 처음 출간된
노마 말리 초판인데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었던 환상 속의 책이라고 하네요.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얼핏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에 눈길이 가기도 합니다. 노마 말리. 둔한 말이 말리를 간다는 뜻인데요. 알아주는 이들이 없어도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한상원 대표와도 어딘지 닮은 듯합니다. 세월의 덮개가 쌓인 귀한 고서들. 그들이 전해주는 세월의 이야기. 그 시대의 고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 영화 전문 도서관이자 고서점이자 카페인 이곳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떻게 주민들이나 이곳에서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앞으로의 어떤 꿈이나 바람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영업을 한 지 한 1년 정도 좀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역사가 조금씩 쌓이고 있잖아요. 네. 그 역사가 쌓이는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책을 매개로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하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 연구자다 보니까 이곳에서 영화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논문도 쓰고 학문도 증진시키고 책도 발간하고 뭐 이러는 기회가 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가로서 평생 모아온 책과 자료들을 번듯하게 전시하고 싶은 욕심. 어쩌면 이 책방은 그 꿈이 실현된 장소일 텐데요. 앞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 지역과 호흡하는 영화 도서관으로 한 걸음 더 오르고 올라가길 바랍니다. 영화와 고서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 현대 문학의 뿌리가 된 이야기들. 우리 영화사의 오래된 이야기들. 색다른 지식과 경험이 꽃피는 곳으로, 다양한 문화가 숨쉬는 곳으로 더욱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둔한 말이 말리를 가듯 천천히 가더라도 멀리 꿈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길 바랍니다.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진균 화백. 섬세한 선과 다양한 먹의 변화로 한국의 자연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는 모습이 어느 것 하나 가벼이 여기지 않는 화가의 묵직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듯합니다. 화가의 손에서 새롭게 표현되는 산과 들. 화폭을 통해 만나는 자연의 새로운 면모가 꿈인 듯 현실인 듯 몽환적인 느낌을 풍깁니다.
붓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필력, 절제된 표현과 관념, 먹에 농담해주는 리듬감, 빠짐없이 꼼꼼하게 표현되는 자연의 모습에 잠시 빠져듭니다. 지금 저 형 옆에서 이거 작업하는 모습 보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건강이 필요한지를 알겠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시는 모습이 굉장히 정성스럽던데 어떤 모습을 좀 그리시던 중이셨는지. 이게 그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라고 이제 멀찌감치서 이제 본 건데 늘 이게 우리 영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또 원래 자연경을 많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울산바위를 그리고 싶어가지고 뒤에 큰 화면에다가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요새 좀 전시가 개인전이 얼마 안 남아서 큰 작품을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작게 울산바위의 그 어떤 우리의 영산을 운무에 이렇게 쌓여서 있는 그런 영산을 한번 그려봤는데 그 산의 어떤 기운을 좀 이렇게 받아가면서 나도 좀 더 열심히 해보자 하는 이런 생각인지 몰라도 어쨌든 열심히 요새 산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형 작업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산수, 특히 어떤 웅장한 곳이든 아주 섬세한 곳이든 형의 눈길이 이렇게 가는 곳이 그림으로 표현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업의 모티브가 대부분 우리나라의 산수인가요? 지금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 농촌 풍경이나 어떤 서정적인 어떤 목가적인 풍경을 이렇게 이제 그리기도 했는데 주로 이제 그려온 게 산인데 특히 바위가 많은 산. 그거는 바위라는 거는 뭐 사계절 계절이 변해도 변함없고 여름에 이렇게 지리한 장마가 돼도 그냥 이끼를 순응하고 그런 어떤 변함없는 그런 맛. 또 우리가 아프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기대기 위해서 또 산을 찾기도 하고 또 막 너무 힘들 때 막 산행을 하고 산행을 할 때 산행을 해서 이제 땀을 쫙 빼고 나면은 또 언제 그런 게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밝은 느낌 들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려서부터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산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그려오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변함없이 서 있는 바위산. 그 산이 주는 영감을 작품으로 풀어내는 화가. 자연은 화가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대상인데요. 자연의 이치와 섭리, 대자연이 지닌 생명력은 화가에게 끝없는 고민의 굴레, 끝나지 않는 숙제가 됩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레 쌓아 올려 완성하는 그림. 박진균 화백은 자연이 주는 영감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대자연의 압도감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화간 자연경을 놓지 못합니다. 거대한 산이 주는 위안, 자연이 주는 그 느낌을 화폭에 담아내기 위해 화가는 오늘도 붓을 잡습니다.
산수를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지 못하고 도심 속에서의 황폐함을 위로받기 위해서 집에다 하나 딱 놓고 싶은 신선경이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실 생각인지요? 여지까지 뭐 그려왔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아직도 이 구국 산천을 많이, 우리 조국 산천을 많이 그리고 싶은데 못 그려본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뭐 워낙 또 우리 그 산천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경을. 그렇다고 그러면 형님의 주말은 바쁘겠어요. 여기저기 또 촬영해서 또 그리시고 하시려면. 주말은 이제 거의 밖에 안 나간다면 스케치나 사진 찍으러 가지 않는다면은 새벽녘 여기 나와서부터 작업을 해요. 거의 한 뭐 3시나 4시 때면 아주 시간만 되면 나와서 뭐 할 일이 뭐 있어.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이나 그리고 살아야지.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그림도 저희가 기대할 때 이 자연은 빠짐없이 등장하겠네요. 그렇죠. 뭐 다른 것도 그린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가끔 지루하거나 그럴 때 이제 어떤 약간의 그 일탈성 있게 다른 걸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주작업은 이런 산수경을 그려야 되겠죠. 뭐 그렇게 그려왔고.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 천안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도심 속에서 만나는 그림 같은 풍경. 성성호수공원에서 천안의 새로운 모습을 만납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둔한 말이 만리를 가듯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천안 여행. 이곳에서의 감상을 매듭지어 봅니다. 세토유기 거하천 환유하처 불청한 속마음 나누며 하늘 아래 살면서 기쁘게 지낸다면 어딘들 편안치 않으랴. 사통팔달 도로교통의 요지로 알려진 충남 천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애국 충절의 고장이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꿈을 찾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을 거란 믿음이 있는 곳. 하늘 아래 편안한 동네 천안이었습니다.